distress signal last night. They think it came from your dad's ship. The signal, it came from past the outer ring. How is that even possible? His ship has been reported missing for 20 years now. Pretty sure he's not coming back. We go there, we might not come back. What is this place? This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They found out we have the map. They're gonna kill us for it. If that's the case, there's only one thing we can do. 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솔라나 기반의 트리플 A 메타버스 게임 스타 아틀라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 아틀라스라는 게임은 작년 9월쯤이었는데요. 솔라나 코인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주 잠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으며 그 후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중후반부터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타 아틀라스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 스타 아틀라스라는 메타버스 게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말하기 앞서 솔라나 블록체인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2017년으로 잠시 돌아가서 여러분 혹시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크립토키티는 그 당시는 이더리움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내었던 플레이 투 earn 게임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가상의 펫을 육성하는 게임인데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교배시키며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NFT화되어 있는 고양이를 이더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게임의 기반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거래 처리 속도가 아주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게임이 시장에서 큰 흥행을 거두자 아주 많은 동시 접속자 수가 이더리움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크립토키티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수많은 트래픽으로 서비스가 지연이 되고 제때 고양이를 번식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게임 유저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낮은 TPS와 높은 거래 수수료를 극복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솔라나 블록체인은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 비트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작업 증명 방식과는 다르게 역사 증명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을 하였고요. 테스트넷 환경에서는 무려 5만 TPS 이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속도 면에서는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TPS라는 개념이 아주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또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만약 솔라나의 5만 TPS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비자의 TPS를 능가하는 엄청난 거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그에 따른 솔라나의 우려할 점들도 한두 가지가 제기는 되었지만 그런 점들은 이 영상에서 일단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는 이 솔라나 블록체인은 거대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바로 FTX 거래소 CEO 샘 뱅크만 프리드입니다. 2021년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최연소이자 유일한 20대로서 32위의 순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성공한 자산가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시 약 59억 원이라는 엄청난 지원금을 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샘 뱅크만 프리드가 만들어낸 FTX 거래소는 솔라나 블록체인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그 와중에 솔라나 기반의 게임이나 NFT 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인데 바로 그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타 아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캡처본은 작년에 실렸던 샘 뱅크만 프리드의 트윗 내용입니다. 자신의 트윗을 통해 스타 아틀라스는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프로젝트 중 하나다라고 밝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스타 아틀라스의 설립자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마이클 와그너, 데니 플로이드, 제이콥 플로이드, 파블로 퀴글로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각각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왔던 경영인이었거나 아니면 생명공학 분야 또는 게임 관련해서 몸담았던 경영인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영진보다는 제 관심을 더 사로잡았던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일러스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워낙 눈에 띄는 훌륭한 일러스트들이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인데요. 마침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 등등 많은 이들의 프로파일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영상 시작에서 보셨다시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티저 영상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영상은 티저일 뿐 실제 게임상 그래픽도 이런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보이는 이 스타 아틀라스의 관련 비주얼이 남다른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작업을 누가 주로 담당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들과 경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몇몇 디자이너들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포트나잇이나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스타 시티즌 등등 여러가지 메이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메이저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로 깊이 참여를 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일단 이 디자이너들의 프로페셔널한 실력이 스타 아틀라스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서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이 게임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스타 아틀라스는 2620년을 배경으로 한 메타버스이고요. 게임상 종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총 3종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3가지 종족의 비주얼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머드라고 불리는 인간 종족과 오니라고 불리는 외계인 종족, 그리고 오스터라고 불리는 지각이 있는 로봇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며 종족마다 서로 유리하고 불리한 상성 관계가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들에게 아바타가 돼줄 것이며 또 수많은 NFT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백스에 따르면 스타 아틀라스는 자원을 획득해야 하는 롤플레이성 성격이 입혀질 거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길드원들과 자원 분배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때로는 적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자원을 뺏거나 뺏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확률로 NFT 같은 자원의 영구적 손실도 생기는 그런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석 상태의 광석 또는 정제된 광석을 트레이딩하거나 화물선을 운송하거나 작은 부품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유저들의 직업이 또 선택 방향이 아주 다양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수송, 화물 운송, 수리, 건설, 채굴, 브로커, 해적, 과학자 등등 정말 많은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게임과 탐험 등의 특성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주 비행 시뮬레이션이라는 포인트는 VR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의 함선에서 직접 우주 공간에서 조정을 하고 전투를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라는 시스템 자체는 아주 광대하고 상당히 도전적인 미션일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파벌을 만들고 자원을 결합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백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AC의 구현을 통해서 전체 우주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DAC는 Decentralized Autonomous Corporations의 약자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DAO,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탈중앙 자율 조직인 DAO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들만의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려면 결국 그에 맞는 거버넌스 토큰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에게 세금이나 수수료, 벌금, 규칙 및 법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폴리스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언급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언제 완성이 되고 언제 그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들에겐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제가 잠시 스타 아틀라스의 로드맵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 완성이 된 프로젝트들은 다 컴플릿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은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스타 아틀라스가 매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며 2025년까지도 완성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에 완성될 만한 사이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그 말은 2025년까지 우리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어떠한 참여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발이 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미리 참여하고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미 많은 유저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유저분들이 벌써 참여 중인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아틀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정말 많은 우주 함선 NFT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함선의 규모나 스펙에 따라서 레전더리라든지 에픽, 커먼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00 이상 가격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비싼 거는 함선 하나에 1억이 넘는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이 함선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화폐가 이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아틀라스 토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USDC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스타 아틀라스 공식 홈페이지와 솔라나 지갑들은 서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갑 연동 후에 지갑에 들어있는 아틀라스 토큰이나 USDC를 이용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토큰이나 USDC로 결제를 할 때 항상 솔 코인이 수수료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솔 코인을 지갑에 같이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들 아시다시피 솔라나 기반의 게임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로 솔 코인이 소요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토큰을 어디서 매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아틀라스 토큰은 FTX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수를 하셔서 팬텀 같은 솔라나 지갑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FTX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팬텀 같은 솔라나 지갑을 탈중앙 거래소인 레이디움과 연결을 하여서 아틀라스 토큰으로 스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준비가 다 되셨다면 원하는 함선을 클릭을 하고 매수를 한 후 그 함선을 스테이킹을 해 주어야 스테이킹 이자로 아틀라스 토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선마다 스테이킹에 필요한 연료나 음식, 무기류를 아틀라스 토큰으로 미리 구매하셔서 충전을 시켜 주어야 하는 작업도 귀찮더라도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연료가 다 떨어지면 또 구매를 해서 충전을 해 주셔야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스타 아틀라스 관련해서 네이버 카페와 단톡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와는 관계가 없는 커뮤니티이긴 한데 제가 잠시 둘러보니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혹시 이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정보를 얻으시는 게, 그리고 또 단톡방에 들어가시면은 또 여러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스타 아틀라스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몇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았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아틀라스 토큰으로 일단 함선을 구매를 한 후 그 함선을 스테이킹을 하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으로 나오는 아틀라스 토큰을 바로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아니면은 그 스테이킹 이자로 나온 아틀라스 토큰으로 다시 다른 함선을 재구입을 하셔서, 한마디로 재투자를 하셔서 더 공격적인 이유를 또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또 다른 경우로는 함선이라는 NFT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튤립이나 레이디움에서 아틀라스 토큰을 페어나 싱글로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함선마다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거기 들어가셔서 계산을 디테일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거버넌스 토큰인 폴리스 토큰을 언급해 드렸고요. 함선 구입이나 연료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아틀라스 토큰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토큰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타 아틀라스에는 두 가지 토큰이 존재합니다. 아틀라스 토큰은 게임 내에서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게임 내에서 함선이나 크루, 부품, 땅, 장비 같은 자산들에게 이런 아틀라스 토큰이 쓰이며, 채굴 장비, 함선을 위한 연료, 수리 비용 같은 운영 비용이나 NFT 구매를 위한 화폐로도 이 아틀라스 토큰이 쓰이게 될 겁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이 기준 시점에 따르면
코인 게코에서는 최대 공급량 360억 개, 현 유통량은 20억 개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는 0.1달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인 폴리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유용성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오가 필요해지는 시점에서는 그 다오 안에서 큰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코인으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폴리스의 최대 발행량은 3억 6천만 개이고 현 유통량은 2,100만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재 코인 게코를 기준으로는 5달러 정도의 밸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타 아틀라스에 관한 영상은 제 채널에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앞으로 종종 여기에 관한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스타 아틀라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달간 지켜보았을 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자면, 일단 메타버스 정의라는 게 2022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란스럽고 어떤 분들에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실제 이런 필드에 있는 몇몇 전문인들도 메타버스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팩트이고요. 메타버스 자체가 과대 포장되어 있고 마케팅 용도로 많이 쓰여졌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인터뷰도 많이 봐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다르기 때문에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컨플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NFT, 웹3, 다오라든지 플레이 투 언이라든지 이 모든 명제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즉 쉽지 않은 토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아직 너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긍정론도 있지만 회의론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지만 로블락스 같은 여러 메타버스들이 진행 중이지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스타 아틀라스가 아무리 거대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주 세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아직 성공적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몇몇 안 되는 손꼽히는 작품으로 미래에 남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게임 개발자들도 부담이겠지만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이른 투자를 계획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다, 큰 리스크인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인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이런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거나 차라리 비트 또는 메이저 알트만 노리는 경우도 많기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투자를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닌 이런 NFT나 메타버스 관련 또는 다오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트래킹을 해주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시장에서 큰 배움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스타 아틀라스에 관해서는 이번이 끝이 아니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